2019년의 겨울,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가요? 이곳은 다채로운 다다와 채채의 동년배 라디오. 동년배들의 이야기 따뜻하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채채 그리고 다다입니다. 네, 2부도 새로운 이야기 가득 담아서 시작해볼게요. 2부는 저 채채가 메인 DJ이고요. 다다씨도 함께 해주시고요. 철학과 졸업생이자 수료생이자 네, 수료생이자 전 공기업 인턴생 게스트 알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알라씨? 동라 어디서 청취할 수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유튜브 채널 동년배 라디오 그리고 팟캐스트 다채로운 동년배 라디오에서 매주 수요일 5시에 업로드됩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그리고 많은 의견 사연 남겨주세요. 선플과 이견은 사랑과 사랑 사이. 네, 2부에서는 의미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게스트와 함께 동년배들의 일상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1부가 조금은 심오하고 의미 있는 정보의 바다에서 파도 타기를 하는 느낌이었다면 2부는 너도 야 나도 공감 토크의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도 나도 요즘 유행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제 안 받아줘. 네, 공감 토크의 시간 될 것 같아요. 코너 우리들이 사는 세상과 함께 수요일 이번 주 주제 대학 입시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금방 올게요. 다채로운 색으로 내 맘을 물들여 그댈 찾아갈게요. 행복의 주문을 걸어 그대와 함께해 아무 걱정 말아요. 지금 여기 다채로운 동년배 라디오. 네, 안녕하세요. 동라대학교 전기공학과 면접을 지금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호명된 학생은 한 명씩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알라님. 네. 네, 이쪽으로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잘하고 오세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번호 1234번 김알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기공학과에 따로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제가 전기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어릴 적 꿈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꿈을 정말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요.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를 구하는 전기공학도를 꿈꾸는 김알라입니다. 고등학교 과학 시간을 통해 전기가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동라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제 꿈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할게요.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보세요. 왜 갑자기 면접실 불을 끄는 거죠?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중 지금 당장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2부 코너 우사세 우리들이 사는 세상으로 시작해 보았어요. 대학 입학 면접을 소재로 했죠, 이번엔. 네. 우리들이 사는 세상 본격적으로 활짝 열었고요. 요즘 SNS에는 특이한 면접 경험하신 분들 이야기를 또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면접 본 곳은 떨어졌는데 술 마신 다음날 면접 본 곳은 붙었다거나. 네. 그럴 수 뭐 있죠. 이런 네. 얘기가 많더라고요. 알라님 우사세 연기 처음 도전해 보셨는데 소감 간단하게. 패기 넘치는 네. 신입생에 아주 잘해주셔서. 네. 떠는 연기 제일 쉬웠고요. 지금 떨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저 굉장히 떨고 있기 때문에 네. 연기가 아니고 진짜 진짜로 할 수 진짜였다. 있어요. 네, 실감나지 않았나요? 그래서 실감났어요. 네, 실감났어요. 패기 있고 네. 긴장했는데 뭐 그런 신입생. 진짜 신입생 같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잘한 것 같아요. 만족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번 주 주제 대학 입시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사세의 주제는 뭐라고요? 욕하신 거예요? 죄송해요. 이 시즌이 삐처리 해주세요. 네, 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채채 씨가 그랬어요. 네, 이 시즌이 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얘기죠. 한국의 동년배라면 다들 한 번쯤은 거쳐갔을 만한 이 그럼요, 관문 그럼요. 함께 대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그때의 나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타임머신 슝슝. 좋았나요? 대학 입시할 때 뭐 다들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대학 입시. 뭐 슬펐어요? 아니 힘들었나요? 전 고3 때가 제일 암흑기였어요. 정말요? 네,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주는 다신 그렇게 안 하고 싶다 아, 이런 좀 마음. 즐겁게. 네, 그래서 아. 일부러 더 즐겁고 여유롭게 하려고 노력도 해요. 왜 그때 이렇게 너무 힘드셨어요? 고3 때? 네, 제 생각에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주변에서 대학 맞아요. 잘 가야 된다고 하고 저도 욕심이 났고 그리고 그런 결과를 내야 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쵸. 네, 경험이 없고 이런 압박감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만약에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는 안 힘들 것 같은데 그땐 어렸으니까 그쵸. 그렇게 큰 시험이 사실 인생에서 처음이잖아요. 그때가. 네. 그렇죠. 다들 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래서 제 친구들도 많이 예민하고 힘든 시기를 고3으로 꼽더라고요. 맞아요. 다 같이 예민하고 힘드니까 또 예민한 친구들 다 모아놓고서 그 또 한 반에서 맞아. 있잖아요. 예민한 애들끼리. 맞아요. 어땠어요, 다다 씨는? 저는 이제 고3 때도 그랬고 전 재수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재수 때도 그렇고 저도 되게 예민했었던 것 같아요. 다 예민. 네, 그래서 저는 예민을 먹는 걸로 좀 달랬었는데 네. 초콜릿을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고3 때랑 살이 재수 살이 때랑. 잘 많이 안 찌신 것 같은데 빼셨나? 저 10kg를 뺐거든요. 많이 와. 빼셨네. 그래서 네. 그때 초콜릿을 평생 먹을 초콜릿 다 먹었어요. 그때. 그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냥 이렇게 하나씩 까먹고 맨날 공부하면서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으면 또 그쵸. 단계 땡기잖아요. 그 친구가 그 생일 때 그래서 초콜릿을 한 박스를 선물해 줬어요.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근데 그거를 끝날 때까지 걸릴 것 같은데 당뇨병? 네, 끝날 때까지 다 못 먹어가지고 막 친구 나눠주고 막 그랬었어요. 다들 예민 보시셨네. 그렇죠. 예민 어쩔 수가 보스였죠. 없어요. 채채 씨 괜찮았나 봐요. 저는 공부를 안 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전 고등학교 때 좀 자유의 영혼이었어 사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 근데 약간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네. 저 야자하는 걸 선생님들이 싫어했죠. 본인이 야자하는 걸 싫어했어요? 네. 아, 그럴만해요. 채채 씨는. 그럴만해요? 제가 정말. 야자를 하면은 저희는 자율이었잖아요. 네. 야자가. 그래서 선택으로. 웬만하면 뭐 집에 갔는데 가끔 이렇게 남아 있으면은 애들을 데리고 나갔죠. 탈주를 시도해서. 이렇게 막 분위기 주도하는 학생이었구나. 그렇죠.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네. 진짜 얌전하고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맞아, 학생이었는데 네. 서연 둘이 동창이에요. 네, 맞아, 근데 맞아요. 채채 씨랑 그 야자 시간 짠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다 거의 저랑 낀 거죠. 뭐 야자 빼고 뭐 했어요? 카페 가서 빙수 먹고 별거 안 했어. 아니 저는 솔직히 근데 친구들이 그 예민 보스 친구들의 네. 멘탈을 제가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데리고 한 번씩 나가서 이제 그렇게 괜찮아 하고 맞아요, 빙수 맞아요. 먹고 응, 같이 신세 한탄하고 같은 처지였는데 내가 위로해주고 있어. 괜찮아. 본인은 안 하는 것처럼. 힘드니 나는 몰라. 이러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 하셨어요, 채채님은? 저는 뭐 그때도 뭐 영화 찍고 영상 찍고 대학은 하고 싶은 일을 굳이 뭐 가야 하나 이러고 있었죠. 결국 가긴 했지만 뭐 네, 되게 그래도 멘탈이 좋았나 봐요. 주변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불안할 수가 있는데 전혀 전혀 불안하지 않고 어, 자신의 길을 가셨어요. 닮고 싶다. 아니 별로 제가 약간 그런 측면에서는 남 생각을 좀 잘 안 하려고 해요. 비교하게 되니까 남과 아무래도 비교를 잘 안 하게 돼요? 비교를 근데 하게 좋은 되니까. 성격 같아요. 어쨌든 좋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부담감이나 불안 없이 하는 거는 근데 그때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제 어려서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려서 철이 없었다. 어려서 라고, 괜찮았다. 네 말할 수 있겠네요. 어려서 괜찮았다. 뭘 근데 뭐 몰랐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좋은 기억이라 오히려 네. 잘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 후회 안 하세요? 네 후회는 전혀 되지 않죠. 좋다, 재밌게 잘 좋다. 보냈어요 저는. 좋네요. 아니 이게 대학 입시가 사실
우선 말부터가 되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지금 제일 힘들 때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결과 나오고 이제 막 알아봐야 되고. 맞아요. 또 맞아요. 수시 결과도 지금 다 거의 나왔을 거예요. 아마 수시 결과는. 수시 막 지금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체능 같은 경우. 그쵸. 예체능은 또 오래 하니까. 그쵸, 성적표 이제 받아서 막 이제 이거 정시 써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떡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점수로 어딜 써? 이 점수를 어떻게 살려. 그리고 수시 안 되면 있고. 또 약간 조급함이 더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준비를 했는데. 저는 그 수시 6개 쓸 수 있었는데 맞아요, 요즘도 맞아요. 그런가요? 모르겠는데 아, 저는 그럴 거 맞아요. 그럴 전 거예요. 6개를 하나 빼고 다 논술을 했어요. 근데 논술. 6개 전부 다 최저가 필요했어가지고 네. 그 잘 수능 봤어야 점수가 되네. 잘 네. 봤어야 되는데 영어가 1점 차이로 등급이 떨어져가지고 어떡해. 다 못 맞춘 진짜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거 못 어.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네.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몇 과목 뭐 몇 점씩 깎이면서 네. 그게 점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사실 하루 만에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아무리 잘해왔어도 맞아요, 제 맞아요. 사촌 동생이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약간 비슷한 경우예요. 아이고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그쵸. 사실 뭐 결과가 다는 아니니까 너무 상심치 말고 좋은 결정 더 있으니까 맞아요, 잘 맞아요. 하시길 맞아요. 네 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능 당일에는 수능 당일엔 힘들었는데 네. 그냥 이제 좀 보고 나니까 제가 쓸 수 있는 대학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이게 딱 이렇게 돌파구가 있어요. 네. 시야를 넓혀야 돼요. 너무 네, 네. 막 무조건 스카이만 가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그러면 어떻게 다 살겠어요? 맞아요. 그럼 다 스카이지 뭐. 그럼 분별이 없어지잖아요. 또 다른 거 잘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대학 안 가도 되게 잘 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대학이 막 전부는 사실, 아니죠. 네, 길이 되게 다양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 맞아요. 들어서 더 그렇고. 사실 근데 수능 당일날 다들 뭐 하셨어요? 수능 당일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 안 나는데 친구들은 그날 무슨 노래 들었는지도 다 기억이 난대요. 진짜요? 그때 기억나. 규현 광화문 연가를 들었다고.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렇게 진짜 얘기를 대박이다. 했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기억하지? 그거 몇 교시에 무슨 초콜릿 까먹었고 오, 진짜요? 그런 게 다 기억난대요. 오. 근데 저는 나는. 점심으로 뭐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고 집에 어떻게 네.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기억나요. 저는 집에 갈 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그 집에 갈 때 그 밖에서 부모님들이 기다리시잖아요. 아 정문에서. 맞아.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나간 거예요. 너무 스포트라이트네 완전. 뒤에서 이제 제가 막 걸어 나가는데 제가 제일 앞에 있고 앞에 정문에 막 부모님들 막 기다리고 계시고 뒤에서 막 이제 수험식을 나오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오르르르. 앞으로 리더처럼 막 뭐야 봉기야 봉기. 끝났다 이제. 나가니까 모두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장면이 딱 기억이 나요. 그 수능 날 하면 의미 네. 있긴 했겠다 좀. 신기하다. 사진도 많이 찍히더라고요 기자님들이. 사진 찍힌 거 아니야? 막 뉴스에 알게 사진 모르게 이렇게. 일면에 있고 막. 어디 올라왔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근데 대학 입시가 사실 다 끝난 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시간을 저도 진짜. 보내기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뭐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아, 모르고 알려주는 입학하기 사람이 없으니까. 전까지요? 네, 뭐 이미 합격하신 분들도 사실 있을 거예요. 뭐 아니면 진로를 그렇죠. 정했거나.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학교에 와서도 사실 할 게 없잖아요. 솔직히 아, 말하면. 고등학교 딱 앉아서 네네. 지금 제일 좋을 시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근데 되면? 좋은데 잘 보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시간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쵸. 그냥 낭비만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저는. 네.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두 분은? 저는 그냥 반에서 친구들이랑 영화 많이 보고 그때 애들이 막 카드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게임하고 게임하고. 네 게임 같이 하고 맞아요. 네. 소소하게 보내셨네요. 근데 네, 그것도 친구들이랑 막 같이 놀았던 거 하다가 이제 지겨워요. 질리니까, 맞아, 막 질리니까. 그거를 계속 하니까 저는 지겹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또 그럴 때 지겨울 때쯤 되면 일찍 보내주더라고요. 아 맞아요. 일찍 슬슬 고3 들, 시작해요. 고3들 그냥 집에 가라. 점심도 안 먹고 막 보내주고. 아 근데 저는 다 개근을 했어요. 제가 진짜요? 수시를 되게 그래도 성실했네요. 아니, 보기와 근데 사실- 다르게 아니, 학교는 많이 빠졌는데 그게 다 일부러 빠진 공결로. 공결로 빠진 거라서 공문으로 빠진 거라서 계속 처리가 안 돼서 이제 다 그 개근을 하긴 했는데 뭐 초중고 다 개근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까먹었어. 이 얘기하다가. 아, 이게 전 개근 못 했는데. 아, 개근 못 하셨어요? 네. 전 그때 지금 딱 시기에 많이 빠졌어요.
근데 솔직히 빠져도 되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때 맞아요. 아니면 언제 빠져요? 제가 약간 맞아요. 이게 좀 후회되긴 하더라고요. 그때 괜히 못 받아서. 전 지각도 안 했어요. 막 아침에 가가지고 진짜요? 전 지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시기. 지각 좀 해보고 막. 지금 그게- 아니면 언제 해보나. 왜냐면 학교에서 제가 수시를 아예 그 학교 전체에서 첫 번째로 붙었어요. 그냥 최악을. 좋다. 근데 전혀 좋지 않았고요. 원하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왜냐면 대학 생각도 없었고 그게 원하는 학교가 아니어서. 딱히 뭐 사실- 그냥 한번 써본 학교인데 붙었다 약간 그리고 이런 말 거였어요? 하기 좀 그렇지만 선생님들의 등에 떠밀려서 실적을 위해 희생됐다고 할 수 있었죠. 네. 생겼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저는 뭐 별로 안 좋았어가지고. 근데 약간 그런 점이 좀 잘 못 놀아서 저는 그 시간을 저도 잘 놀았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까운 것 같더라고요. 채채 씨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다시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면은 대학은 이미 쓴 건가요? 대학 붙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대학을 붙었으면은 저는 그러면은 전문대를 알아볼 것 같아요. 전문대는 좀 나중에 쓸 수 있지 않나? 어쨌든 수능을 봤으니까. 대학 이미 붙었는데 또 다른 대학을 알아보는 거예요? 네, 그냥 입학을 안 하고 그거 아. 아예 그 예치금을 안 넣으면 그냥 네네. 떨어지잖아요. 본인의 과거에서? 네네네. 그래서 그냥 예치금을 그 학교에 안 넣고 제가 그때 전문대를 아예 생각을 못해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전문대도 사실 네. 좋은데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그렇게 준비를 해볼 것 같고. 본인 진로를 위해 쓰겠다는 거죠? 네네. 저한테 좀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시간을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를 붙었든 안 붙었든 간에 네. 자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고3 시절이 사실.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좀 미래에 발전할 나를 위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노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쉬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근데 이게 근데- 노는 것도 약간 네. 그냥 막 영화 보고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영화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공부만 하느라고 영화를 못 찍어봤다면 한 번도 영화를 한번 찍어본다던가. 좀 생산성 있는 걸로.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노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전 채채 씨 말에 진짜 공감을 하는 게 네. 솔직히 이제 학교 안에 있으면은 자기를 탐구하고 뭔가 미래나 전혀 이런 없죠. 거를 맞아요. 진지하게 생각해볼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수능 끝났을 때 그런 거 제대로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알라님은 돌아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 대학 원서 넣기 전에 네.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와가지고 네. 학원에도 안 가고 가던 학원에도 연락 막 끊고 그리고 담임쌤하고만 상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안정적인 걸 좋아하세요. 그쵸. 보통 모든- 안정적인 거 쓰라고 모든 말하죠. 선생님이.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다면 그 정시 카드가 3개가 있으면은 하나만 안정 쓰고 나머지 2개는 다 다 상향? 상향 대로. 네, 상향으로 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셋 다 안정으로 했는데 셋 다 붙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실패한 입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서 상심을 네네. 하더라도 빨리 털고 플랜 B를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 점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뭔가 감정이 앞섰던 거 아닌가.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컨설팅 좀 더 받고 네네. 좀 더 알아보겠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친구들도 보니까 약간 알라님 같은 경우가 많아요. 안정으로 다 써서 네. 붙긴 다 붙었는데 뭔가 이 다 붙으니까 또 약간 찝찝한. 이 찝찝한 이 맞아요. 느낌 좀 상향도 써볼 걸. 왜냐면 또 주변에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상향 써서 간 애들 보면 또 약간 그렇잖아요. 나보다 성적도 안 좋았는데. 아니, 상향 써서 붙는 게 제일 기분 좋죠. 그쵸, 그쵸. 그쵸. 그럼 알라님은 재수하셨으니까 아예 수능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수시도 원래 하셨긴 했어요? 그 저는 재수하기 전에? 원래 재수를 꿈꾸던 사람이에요. 네? 오, 신기하네. 언제부터요? 신기해. 모두가 신기한데 저는 고3 딱 들어갔는데 네. 뭔가 1년이 안 될 것 같아요? 짧은 거야. 아. 이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럴 수 그런 있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3월부터 밑밥을 깔았어요. 고3 3월부터 아. 부모님이랑 담임 선생님들한테 난 재수를 할 거다. 저는 재수를 한 번 더 하는 게 좀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올바른 자세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밑밥을 좀 깔았어요. 충격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시도 이제 안정적인 거 보통 쓰라고 하는데 수시도 다 논술 썼어요. 저는 6개를. 다 상향하셨어요?
논술은 막 상향이라고 할 게 없는 게 사실 그렇긴 하죠. 네, 점수로 최저도 가는 게 다 아니니까. 있고 일단 그 논술 6개 쓴다는 건 사실 재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도 왜냐면 붙었을 것 같은데요. 경쟁력이 많으니까. 그쵸, 경쟁률이 네. 높긴 하죠. 근데 재수 때도 6개 썼어요. 뭘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선택을 했고. 네, 똑같이 선택을 했었고 뭘 말하고 있었죠 제가? 재수를 네. 꿈꿨다고. 네, 재수를 꿈꿨죠. 그래서 재수 어떻게 잘 했고 저는 그래도 후회 없이는 한 것 같아요. 그럼 정시로 어쨌든 입시라는 입학을 게. 하신 건가요? 정시로? 저는 수시로 갔어요. 그 에? 논술 뭐야? 논술로 논술로 간 간 거죠. 수시 아니에요? 네, 논술로 논술로 간 간 거죠. 수시였다. 그렇죠. 음. 그래서 저는 그 목표가 일단 대학 입시에서 후회는 남기지 말자여서 정말 후회 안 남기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가 가장 열심히 산 시기였어요. 제가 근데 했을 때. 재수한 친구들이 이런 말 네.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후회 없이 네네. 하고 싶다. 이렇게 많이 보냈다 그 시간을. 그렇죠. 그 뒤로는 이렇게까지 그 모습이 제 모습인지 이게 난지. 네, 지금의 제 모습이 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전형이 뭐 새로 생긴 게 있나요? 지금도 논술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논술 있죠. 음. 맞아요. 논술 있고 지금 거의 비슷해요. 아, 제가 거의 비슷해요? 학생들 만나봤을 때 아. 거의 비슷해요. 아직. 요즘은 근데 학종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6개를 다 썼는데 네. 왜요? 왜냐면 전 내세울 게 없었거든요. 학종이 왜 안 좋아요? 아, 그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원래 처음에 들어온 의도랑은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어서 네. 변질됐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좀 많이 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좀 많았는데.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취지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공부만 보지 말고 다른 것도 잘하는 학생이 있을 수 다각도로 있으니까. 네. 평가. 그게 그래서 생기부로 평가를 하는 건데 사실 저 때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막 그렇게 생기부로 간다고 말이 생기부로 가는 거였지 네. 점수를 안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사실 네? 그 과에 맞춰서 막 다양한 경험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사실 특성화고가 아닌 일반고를 거의 다니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서 경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 뭐 수상 내역이나 거의 활동한 거를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면 사실 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학생부 종합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학교를 아예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이게 학종을 좀 밀어주는 학교인지 아니면 아닌지. 본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네네네. 앞으로 갈 고등학교가 만약에 학종을 쓸 음. 거면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고 들어간 건 아니었어가지고 학종을 밀어주는 학교가 아니어서 버프를 받진 못했어요. 잘 결국엔 만들긴 다 했는데. 전략인데 사실 아,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할 수가 없죠. 그쵸. 누가 막 미리 난 어디 갈 거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것도 중요한데 주변 사람 영향도 큰 것 같아요. 그 시기엔. 그쵸. 아무래도 성적으로 가는 게 제일 쉽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인 것 네. 같긴 해요. 왜냐면 어쨌든 점수만 높으면 갈 수 있긴 하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수 가면. 있죠. 맞아요. 선택 폭이 좀 넓어지는 것 네, 같긴 다른 해요. 전형으로 가면 사실 논술 같은 경우에도 너무 랜덤이고 학종도 사실 운 좋으면 좋은 데 가고 아니면 좀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나 학과 같은 거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네. 대학 입시 때 이때 뭐 꼭 체크하라고 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뭐 친구나 아직 입학 안 한 후배들이 있다면은 저는 그 대학교 홈페이지 가가지고 학과 소개 이런 거 읽었거든요. 근데 네네. 제 생각에는 그런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 네. 고등학생들은 그걸 보고 이해하기에 아직 너무 애기예요. 아. 그래서 그 주변에 간 사람들 있잖아요. 네. 선배나 뭐 언니나 오빠나 이런 네. 분들한테 조언을 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아니면은 학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입학처예요? 네, 네네.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어떤 쪽으로 취업을 많이 가냐, 뭐 어떤 걸 배우면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 사무실이 닫아 있으니까. 맞아요. 과 사무실에 그쵸, 그쵸. 전화하면 또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네. 그런 거 전화해도 좋고. 근데 저는 제가 아쉬웠던 거는 과를 선택할 때 정말 이름만 보고 선택을 했어요. 학교 이름 말씀이세요? 아니요, 과 이름이요. 아, 과 이름? 보통 그렇게 네. 하죠. 막 그냥 멋있으니까 아, 괜찮네. 그쵸, 여기 그쵸. 가볼까?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이런 분위기 철학과? 과 그러면 같아서. 맞아. 철학과 이렇게 생겼 뭐 하겠지 해서 네. 가고 약간 이런 게 추측에 있었는데 기반한. 그쵸. 그쵸. 이름만 보고 멋있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저는 했었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들어오고 나면은 사실 생각이랑 좀 많이 다른 경우도 많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렇죠. 많죠. 힘들어하는 네. 분들도 되게 많고 적성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아요. 수업이 예상보다 뭐 내가 원하는 수업이 안 열릴 수도 있고 되게 그런 게 많았어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저는 수업이 뭐가 열리는지 좀 찾아보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맞아요. 커리큘럼을 네, 봐라. 커리큘럼. 그 학과 소개보다도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입학처 말고 그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학과에서 열리는 수업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업 같은 거 지금 뭐 이름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강의 계획안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강의 계획안 같은 거 좀 찾아보고. 강의 계획서. 근데 이걸 고등학생들이 모르잖아요. 솔직히 근데 좀 네. 어렵긴 하다. 강의 계획서는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렇죠. 생각했을 만약에 때. 선택을 네. 하는 거면. 왜냐면 좀 구체화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저도 대학 들어와서 뭐 듣지 할 때 강의 계획서를 봤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그걸 그렇죠, 기반해서 그렇죠.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시고 어떤지. 무엇보다 교수님이 직접 쓰신 거니까 네네. 그게 가장 정확하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제일 맞아. 학과를 알고 싶으면 강의 계획안 이런 거 학과 한번 보는 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것 제일 같다.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 이게 요즘 유튜브도 잘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에 맞아요. 관심학과 올리시는 채널은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 방송 음. 플랫폼에서.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떻게 선택을 하나? 비슷한가요? 저희 때랑? 저희는 다 그렇겠죠. 추측해서 하겠죠. 맞아요. 제- 되게 폭이 재밌겠지, 다른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그냥 이름 보고 저처럼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자세히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정말 가는 길이 뚜렷해가지고 아예 다 찾아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사실 요즘은 이제 또 전과나 뭐 복수 전공, 부전공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잘못 왔다고 생각을 하셔도 네. 사실 또 생각해 보면 뭐 편입도 있고 방법은 방법은 여러 가지 많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입학할 때 사실 학과를 보고 가냐 학교를 보고 가냐가 말이 있잖아요. 많죠? 어떤 거를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미 겪으신 입장에서? 저는 그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학과예요. 학과예요? 근데 채채 학과예요. 씨는 학과가 뚜렷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또 자기가 어느 학과를 지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때요, 알라 씨는? 저는 학교요. 학교요? 그렇죠. 이렇게 다릅니다. 만약에 진짜 안 실질적으로- 맞아요, 과가. 네.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과는 나중에 바꿀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전과. 네, 전과를 하거나 아니면 복수 전공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학교를 좀 더 네. 선택의 비중을 높게 둘 것 같아요. 사실 아. 진짜 길이 많죠, 들어가면. 아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가 가고 싶은 과는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입학해서 그래도 입학을 했으니까 다니려고 노력은 했는데 교수님이 그때 학교를 그만두려고 할 때 원래 같이 뭐라고 하죠? 면담. 네, 죄송해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면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면담을 했었는데 교수님이 그 말씀도 하셨었어요. 전과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네. 근데 이것도 조건이 좀 있죠. 조건도 전과도. 있고 전과를 하게 돼도 이게 이제 제가 원래 다니던 과에서 좀 학교에서 그 과가 좀 괜찮아야 전과를 생각해서 전과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아니면은 사실 편입 아니면은 자퇴죠 길은. 전과가 안 돼요? 전과가 안 된다기보다는 네. 그 학교의 전과를 해서 그 과를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별로. 전과 되지만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좀 잘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뭐 그냥 우선 들어간 다음에 과를 바꾸려고 해도 만약에 그 학교의 그 과가 별로일 수 있어요. 그 학교 내에서 과가?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근데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과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전과 안 되는 학교도 있어요. 전과가 안 돼요? 네, 안 되는 학교도 있고 학교 안에서 전형에 따라서 전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간 전형이 전과가 안 되는 전형이었어요. 전형. 네, 그래서 전형 같은 거 좀 잘 찾아보셔야 돼요. 막상 이렇게 전과 해야지 전과 안 될 수도 있어요. 눈물? 네. 어떡해. 난 전과를 할 수 없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좀 근데 찾아보셔야 생각보다 돼요. 편입하는 분들도 진짜 맞아요. 많아요. 제 맞아요. 주변에도 진짜 많아요. 제 주변에도 편입하시는 많아요. 분들. 진짜 많아요. 그게 근데 그리고 편입도 막 되게 다양하고 막 종류가 또 뭐 무슨 과를 가느냐에 따라서 면접만 보는 데도 있고 영어 시험이 중요한 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편입하실 때도 좀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부해서 가는 경우에는 진짜
좀 빡세더라고요. 약간 기숙학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하대요. 그 정도로 네. 맞아요. 편입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제 친구가 하는 거 봤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재수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고 그렇더라고요. 뭐든 쉬운 게 없어요. 네, 그러면은 대학 입학이 이제 꼭 필요한지 이게 대학 입시 주제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대학 입학이 네, 뭐 왜냐면은- 앞으로 할 거에 상관없이. 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뭔가 앞으로 미래까지 생각을 했을 때 네. 대학을 갔을 때 얻는 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꼭 공부뿐만 아니라. 네네, 거기서 뭘 배우거나 네. 뭔가 큰 깨달음을 얻지 않아도 그냥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시선도 그렇고 뭐 나중에 취직을 하거나 그럴 때도 대학이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대학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 대학이라는 타이틀이랑 대학에서 들었던 수업 같은 거를 계속 적어야 하고 써야 되니까 거기서 했던 팀플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도움이 아예 안 되진 않는다. 네, 계속 말해야 되니까. 다다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 웃으세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비웃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저는 대학을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대학에 왔다는 게. 학교 생활하는 게. 왜냐하면 대학 뭐 타이틀도 뭐 나중에 취업할 때 뭐 중요하겠지만 대학을 나왔다 이런 게. 네. 근데 그것보다도 대학 안에서 다니면서 좀 느끼고 배웠던 게 좀 많아서 좀 저를 많이 알게 된 시간들이었거든요. 대학교 저는 다니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네, 굉장히 이상적이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좋네요. 좋네요. 그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대학 입학하고 대학에서 배웠던 것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바꿨어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 네. 가치관도 좀 많이 넓어졌고 좋죠, 처음이랑 좋죠. 다르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뭐 고민하신다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뭐, 근데 사실 그 대학 등록금이나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뭐 걸 또 2년, 4년 생각하면. 정도 좀 긴 네. 시간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의 효율이 있나? 아, 잘 또 약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다다 씨는 정말 운이 좋고 네네. 그렇죠. 좋은 생활을 보내신 것 같고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생활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쵸, 다들 팀플만 4년 하다가 끝나기도 하잖아요. 4년을 알차게 보내기가 어려워요. 네, 쉽지 않아요. 4년이 되게 짧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고. 맞아요. 근데 그렇구나. 네. 채채 씨는 어때? 좀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학교를 자퇴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뭐 자퇴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도 않고 근데 또 사실 이게 어쨌든 입학을 안 해본 건 아니니까 좀 네.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긴 한데 저는 한 학기 다니면서 저도 얻은 것도 되게 많고 대학 친구들도 만나요. 한 학기 다니고 친해요. 근데 이제 배운 게 아예 없는 것 같진 않은 거를 저도 인정은 하는데 그게 꼭 대학에 왔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또 생각도 해요. 그냥 사회에 나가면 네.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기도 원래 한 것 같아요. 네. 그 시기에 맞아요. 대학이 아니더라도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네, 근데 아무래도 안전망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대학이 그쵸. 사회로 가기 전 관문? 네. 그래서 안전망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를 경험하는 거랑 이제 아예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경험을 하는 거랑은 확연히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또 제가 뭐 워킹홀리데이도 갔다 오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생활도 해보고 또 한국에서도 계속 어쨌든 돈은 벌어야 되니까 뭐 알바나 이런 거 생활을 하면서 지금 현재 드는 생각은 후회를 하는 건 전혀 아닌데 한국에서 살 거면 네. 대학 입학증은 있어야 된다. 음. 졸업증은. 현실적으로. 네, 네, 현실적으로. 만약에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거를 똑같이 배울 수 있는 다른 대한 교육기관이 있다고 쳐봐요. 네. 근데 그러면 한국은 그 다른 교육기관에서 배운 거를 대학이랑 인정을 안 하죠. 똑같이 쳐주질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학은 약간 보증된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여기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서류 같은 것도 사실 뭐 블라인드가 있죠. 근데 그걸 쓰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대학 타이틀이 없으면 순위권에서 밀리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진짜 막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노래를 정말 너무 잘한다. 그리고 뭐 금수저라 보장된 미래가 있다. 내가 아무렇게나 계속 해도 살 수 있다. 이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돈도 계속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이 정말 막 이걸로 세계를 평정할 만한 그런 재능이 없으면 웬만하면 대학은 다니기 싫어도 참고라도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졸업장은 필요하다. 네, 저도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하고 있어요. 학사학위 따려고. 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웬만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물론 일반화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도 뭐 다들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고 좋은 선택하시고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낼 수는 있잖아요, 자기가 시간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2부 코너 우사세 우리들이 사는 세상 대학 입시에 관해서 오늘 다양한 이야기로 함께 해봤고요. 다시 올게요. 네, 오늘은 대학 입시를 주제로 우사세 코너 진행해봤어요. 지금 이 시즌에는 이미 뭐 합격하신 분들 계실 거고, 그리고 논술이나 또 다른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 수능 가나다군 학교 정하시고 계실 분들, 뭐 다양하게 본인의 미래를 위한 시간 보내시고 있을 것 같아요.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무쪼록 다들 후회 없는 준비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동년배 라디오의 5번째 방송 게스트 알라님과 오늘 함께 해봤어요. 알라님 오늘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고 네. 제가 중간에 방송 사고를 조금 냈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네. 대학 입시 주제라고 해가지고 네. 도움도 많이 주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도움 됐어요. 아까 되게 떨리신다고 했잖아요. 네, 아직도 네. 떨리세요? 네, 지금은 안 떨려요. 이제 적응하셨어요? 네. 이제 1부는 좀 떨고 2부는 약간 적응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2019년 12월 11일 오늘도 다채로운 동년배 라디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과 좋아요 통해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꼭 전해주시고요. 이번 한 주도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동년배 라디오는 매주 수요일 5시 유튜브 채널 동년배 라디오, 팟캐스트 다채로운 동년배 라디오에 업로드됩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다다씨가 다음 주 게스트 소개해 주실 거예요. 다음 주 게스트는 디지털 미디어 학과에 재학 중이신 디지털?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디지털 미디어 학과에 재학 중이신 분이라고 합니다. D가 발음이 안 되네요. 디지털. 네, 사실 학과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어떤 공부를 하는지 단번에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동년배 친구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동아리 활동도 진짜 활발하게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대외 활동인 IT 벤처 창업 동아리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하는 동아리일까요? 궁금하신 네. 점이 있으시면 까용. 오늘 약간 이상하시네. 오늘 발음도 안 되고 참 그러네요. 네, 유튜브, 팟캐스트 댓글 그리고 인스타 스토리와 DM으로 모두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게스트와 관련된 궁금한 점 그리고 우사세 주제에 관한 본인의 이야기 있으신 분들 게시판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인스타에도 스토리랑 피드로 올라가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친구 해주시고요. 팔로우. 동년배들의 궁금증과 이야기 모두 모아서 다다와 채채가 전염됐어. 대신 전해드릴게요. 네, 알라씨 부탁해요. 그리고 동년배 라디오는요 누구나 게스트로 출연 가능합니다. 저처럼 못해도 가능합니다. 잘하셨어요. 왜 그래요? 게스트 참여를 원하는 동년배들 댓글과 메일 그리고 인스타 DM 문의 남겨주시면 따로 연락드릴게요. 네. 메일은요 유튜브 채널 동년배 라디오 그리고 팟캐스트 다채로운 동년배 라디오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년배 라디오의 마무리 시간이죠. 예! 시그니처 질문 타임. 네, 알라님 오늘도 수고 많았을 우리 동년배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 동년배들아 이렇게 하시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동년배라
내 동년배들 다 동라 듣는다. 야. 재밌다, 많이 들어라. 약간 저희 홍보해 주시네. 홍보해 주셨어요. 너무 좋네. 수능 끝나고 동라 들어라. 감사합니다. 알차게 시간 감사합니다. 또 보내라. 홍보해 주시는 게스트는 처음이네. 그 처음이에요. 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당신의 베스트 프렌드 동년배 라디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